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. 정부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권고안을 제시한 건데요.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에 관한 개선안인데 핵심 내용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 52시간제 개편입니다. 현재 일주일 기준으로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, 여기에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한데요. 연구회는 이 연장 근로시간을 주간 단위가 아니라 한 달부터 분기와 반기, 연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. 취지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. 일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한다고 가정해 볼까요? 12시간의 월 평균 주수인 4.345주를 곱하면 한 달에 연장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. 이 최대 연장 노동시간 52시간을 한 주에 몰아쓴다면 일주일에는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. 하지만 연구회는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근로일간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서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.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볼까요? 하루 24시간 가운데 연속 휴식 시간인 11시간을 빼면 하루 13시간 근로가 가능한데요. 여기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도록 한 휴게 시간을 빼면 하루 최대 11.5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.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니 최대 6일을 일하더라도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라는 게 연구회의 설명입니다. 연장 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.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렇더라도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13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게 되는 건데요. 물론 최대로 일했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긴 하지만 이 저녁 없는 삶으로 회귀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권고안에서는 또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과 업종 간 과도한 임금 격차 해소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문하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법의 허용 업종과 대상 기간의 조정,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범위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주문했는데요. 노동계는 곧바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계약 권고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 주에 하루 이상 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도 완전한 금지 조항은 아니어서 하루 11.5시간씩 일주일에 최대 80.5시간의 노동도 얼마든지 가능해 극한 노동으로 내몰릴 거라는 겁니다. 또 파견법 허용 확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은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용으로 노골적인 친기업 개혁안이라는 주장입니다. 절대적인 노동시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휴식시간도 보장해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고 정부의 그 무능 때문에 가려져 있던 반노동적 그 면모가 본격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28시간, OECD 평균보다도 200시간이 더 많습니다. 연구회는 노사 합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. 노동계는 벌써부터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와 고용시장 악화 등 우려를 쏟아내는 상황.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.